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60년을 살아온 한 여자의 복수 이야기를요. 모든 건 3년 전 아들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엄마,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정말 기뻤거든요. 30살이 넘도록 혼자였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그날 밤 설레서 잠도 못 잤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했거든요. 어떤 며느리일까? 얼마나 예쁠까? 아들과 잘 어울릴까? 온갖 행복한 상상들로 가득했어요. 첫 만남을 위해 일주일 내내 준비했어요. 시장을 3번이나 가서 제일 좋은 재료들만 골라왔거든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은 하루 전부터 양념에 재워뒀고 잡채는 당면을 일일이 손으로 뽑아가며 만들었어요. 각종 전도 20가지나 부쳤죠. 정말 딸을 맞이하는 마음이었거든요. 드디어 그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문을 열었는데 안녕하세요, 어머님. 문 앞에 서 있던 그녀, 이주영.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깔끔한 원피스까지.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예의도 바르고 목소리도 부드럽고. 어머, 정말 예쁘다. 어서 들어와.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느꼈어요. 손이 차가웠거든요. 단순히 추워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차가움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이상했어요. 분명 미소는 짓고 있는데 눈빛이 차가웠거든요. 마치 의무적으로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있어요라고 말은 하지만 표정이 영 어색했어요. 아들은 그런 걸 전혀 못 느끼더라고요. 사랑에 눈이 멀었나 봐요. 하지만 나는 뭔가 불안했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하는 마음이었죠. 혹시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면서요. 결혼 후 첫 추석이었어요. 나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송편도 직접 빚고 나물도 하나하나 다 손으로 묻혔어요. 며느리가 처음 맞는 명절이니까 정말 잘해주고 싶었어요. 주영아, 어서 와. 힘들었지? 현관에서 반갑게 맞았는데. 네. 안녕하세요. 대답이 너무 시큰둥한 거예요. 마치 억지로 온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같이 음식 준비하자. 엄마가 다 알려줄게. 그랬더니 주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요리 잘 못해서요. 그냥 방해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부엌에서 12시간씩 요리하고 있는데 도움은커녕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어머님, 김치 너무 짜네요. 이 나물은 제 입맛에 안 맞아요. 요즘 시대에 이런 음식 누가 먹어요? 매번 식사할 때마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것도 아들 앞에서 대놓고요. 그 순간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간 우리 가족을 위해 정성껏 만들어 온 음식들을 그렇게 무시당하다니. 더 충격적인 건 아들 반응이었어요. 엄마, 주영이는 젊은 애니까 입맛이 다를 수 있어요. 며느리 편만 들더라고요. 내가 서운해하면 오히려 나를 탓했어요. 엄마가 너무 예민한 것 아니에요? 어느 날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내가 정성껏 담근 김치를 주영이가 먹다가 이거 상한 거 아니에요? 냄새가 이상해요라고 하면서 휴지통에 버린 거예요. 그 김치 3개월 동안 정성껏 발효시킨 건데 그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그때 나는 정말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영이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작년 내 60번째 생일이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아들이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해줬어요. 엄마,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특별한 날로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 기뻤거든요.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아들 친구들, 친척들까지 20명도 넘게 왔어요. 다들 축하해주고 선물도 주고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주영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나는 뭔가 고마운 말을 해주려나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60세 생일 축하드려요. 근데 정말 60세 맞으세요? 그 순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훨씬 늙어 보이시는데 70대 같아요.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아들조차 당황해서 입을 벌리고 있고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정말 죽고 싶었어요. 농담이에요. 어머님,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주영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무서웠거든요. 마치 일부러 그런 것 같았어요. 내 생일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런 모욕을 당했어요. 60년 살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늙어 보이나 싶어서 더 서러웠어요. 더 충격적인 건 며칠 후였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주영이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요. 생일날도 농담한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내가 며느리를 스트레스 받게 한다고. 농담이라고. 그 순간 나는 정말 분노했어요. 온몸이 떨렸거든요. 하지만 또 참았어요. 알겠다, 내가 조심할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30년간 쌓아온 인내심이 그날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터닝포인트는 바로 한 달 전이었어요. 아들이 일주일간 부산 출장을 갔거든요. 그날 밤 10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주영이가 친구 3명을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내 허락도 없이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에서 자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잠이 안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이름이 들렸거든요. 문틈으로 살짝 나가서 들어봤어요. 시어머니? 완전 답답한 꼰대야. 맨날 음식 해주겠다고 난리치고 요리는 짜기만 하고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주영이 목소리였어요. 그럼 이혼하지 그래? 친구 중 하나가 물었어요. 아직은 안 돼. 남편이 돈은 잘 벌거든. 집도 강남에 있고. 조금만 더 참다가 적당한 때에 이혼하고 재산 반 가져갈 거야.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 할머니 진짜 무식해.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며느리를 하녀로 생각하나 봐.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맞아, 빨리 죽으면 좋겠어. 그럼 집 전체가 우리 거잖아. 주영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죽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주영이의 진짜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기로 했어요. 다음 날 용산 전자상가에 갔어요. 작은 녹음기를 샀거든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동전만 한 크기인데도 몇 시간씩 녹음이 되더라고요. 거실 소파 쿠션 사이에 숨겨뒀어요. 주영이가 자주 앉는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매일 녹음기를 확인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모았어요. 마침내 완벽한 녹음본이 나왔어요. 주영이가 또 친구들과 만나서 시어머니 때문에 우울증 걸릴 것 같아.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 그럼 모든 게 내 거야. 이런 말들이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그 순간 나는 정말 통쾌했어요. 드디어 반격할 무기를 손에 넣었거든요. 그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을 이제 갚아줄 때가 온 거예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지난주 아들 생일 파티였거든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 총 15명이 왔어요. 친척들, 아들 친구들까지. 주영이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음식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해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내 뒤에서는 혀를 차고 있었죠.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가 다 됐거든요. 가슴속에 녹음기를 숨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내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어요. 주영이도 의아한 표정으로. 어머님 우리 며느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시어머니? 완전 답답한 꼰대야. 주영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갔어요. 빨리 죽으면 좋겠어. 그럼 집 전체가 우리 거잖아. 남편 돈은 잘 벌거든. 조금만 더 참다가 이혼하고 재산 반 가져갈 거야. 주영이는 새파랗게 질려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네.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두 번째 녹음을 틀었어요. 그 할머니 진짜 무식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 순간 나는 정말 시원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모두 해결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이게 정말이야? 정말 이런 생각이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 이건 정말 오해야.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하지만 이미 늦었죠. 선명한 음성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 친척들은 혀를 찼어요. 이런 나쁜 년이 어머님한테 어떻게 해. 결국 아들은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했어요. 나 이런 여자와는 못 살겠어. 당장 집에서 나가. 주영이는 울면서 나갔어요. 짐도 못 챙기고 그냥 도망치듯이.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승리자가 됐어요. 진실이 드디어 밝혀졌거든요. 지금 주영이는 이 동네를 떠났어요. 소문이 다 퍼져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었겠죠.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머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내 대답은 간단해요. 나이를 먹는다고 바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60년을 살아오면서 사람 보는 눈은 생겼어요. 진심과 가식을 구별할 줄 알게 됐다고요. 주영이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사랑도, 존경도 다 거짓이었죠. 하지만 나는 진실을 밝혀냈어요. 때로는 복수도 정의로운 법이거든요. 아들은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진심으로 엄마라고 불러주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승리자가 됐어요.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이니까요.